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취득세 기초 강의 마무리 짓자고요. 그래서 11월, 12월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초 강의를 잘해야 기본 강의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담을 갖지 말자 이거죠. 자,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표준.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77 딱 펴보시고요. 377. 자, 나와 있죠? 자, 377쪽.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취득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이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나요? 취득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가액으로 표시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액. 그럼 이 세액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하고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끝나는 조세예요. 오늘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기초과정. 자, 그래서 뭐를 배운다 이제?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이 뭐예요? 법용어가. 우리가 총론에서 다 배웠죠? 이 과세표준이 법용어는 뭐다?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가액, 수량 등을 말한다. 이게 과세표준이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는 수량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개정법입니다. 별 딱 붙이라고요. 제6절에. 6절.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과세표준의 기준이다. 기준. 자,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자,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할까요? 신고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가액을 스스로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 다만 우리 배웠죠? 연부. 연부가 뭐라고 배웠어요? 계약서를 2년 이상 쓰면 연부라 그래요. 그럼 연부는 뭐다? 2년 이상 썼다. 100년을 쓰면 뭐다? 잔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 계속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을 신고한다. 이거는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리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금. 자, 계약금도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계약금도 취득가액에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과세표준의 기준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라.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하라? 연부금액을 신고하라. 한 방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하는 시기, 취득일이죠? 우리가 취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지급하면 무상승계 취득, 그리고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간주 취득. 그래서 취득 시기도 유무상에 따라 원시와 간주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요. 그럼 똑같아. 이 네 가지도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한다? 유상. 자, 대가를 줬을 때, 그래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간주든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취득일이 달라요. 그리고 과세표준도 다르고 뭐도 다르다? 세율도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상이 돼야 돼. 자, 이거 개정법의 유상. 자, 유상의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거래는 뭐다? 뭘로 바뀌었다? 시가로 바뀌었어요. 시가 표준액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시가 표준액은 시세의 7, 80%죠? 그럼 30% 낮게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다? 세금이 줄어들어. 그러다 양도세는 우리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합니다. 그럼 취득세도 똑같이 하라 이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시가 표준액이 없다. 자, 유상거래입니다. 승계. 그래서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제 시가 표준액이 없어졌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게 바뀐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반적인 거 유상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것도 개정법입니다. 다 개정법이에요.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은 뭐다? 친인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짜고 사고 팔 수 있는 사이. 친인척.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요. 자,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에 관한 친인척입니다. 취득에 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포인트가 뭐다? 감소시키려고 감소시킨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뭐다? 인정될 때는 뭐다? 이게 개정법이죠?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이게 바뀐 겁니다. 즉 시가로 한다 그 뜻이에요. 시가로 인정하는 금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간.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뭐다?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인정될 때는 언제냐? 밑에 나와 있죠?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어떤 가격, 매매하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받으면 감정가액, 공매로 취득하면 공매가격, 요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가 인정액. 이게 유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 나와 있다? 377. 자, 한번 보자고요, 같이. 자, 과세표준의 기준 나와 있네. 자, 책을 한번 봐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신고가액이야.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해야죠. 스스로 알아서. 다만 연부가 나왔어요.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하라? 연부금액. 구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총이 아니라 매회.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매회 어쩌고 저쩌고 포함한다. 자, 2번 유상 나와 있죠? 일반적인 거래. 그래서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 매매, 교환 이런 거 다 유상이에요. 매매, 교환의 별 하나 딱 붙여. 교환은 유상에 들어간다. 교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시기 이전에 쭉 나와 있죠? 자, 취득 시기 이전에 뭐다?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대통령령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큰 거를 먼저 하세요. 378조 양과로 위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이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죠? 어쩌고 저쩌고 인정 두 번째 줄. 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때는 뭘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시가 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올해 신설된 거예요. 시가 인정액. 절대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 자, 그럼 인정될 때는 어떨 때냐?
오른쪽 꼭대기 나왔네. 자, 부당이익 계산은 특수관계인 친인척이죠. 인정액이란 높은 가격이 아니라 밑줄고 낮은 가격. 낮은 가격. 그럼 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자,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 표준을 뭘로 하겠다?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양도세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숫자가 뭐다? 숫자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의 몇 프로? 100분의 5. 이 숫자 3, 5 꼭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유상취득세계는 일반적인 거래와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규정해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겠다. 뭘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까? 시가인정액.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5억에 거래했잖아. 5억이 취득 당시 가액이야. 취득가액입니다. 이게 뭐다?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직접 비용. 5억이 나갔으면 5억이 취득가액이야. 여기다 이제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 부대 비용이죠? 간접 비용을 더해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 출제된 게 이 내용입니다. 간접 비용. 간접 비용. 포함 제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그래서 직접 5억이 나갔으면 5억이 직접 비용이야. 여기다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 더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간접 비용의 포함 여부. 간접 비용의 이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기본서는 377이네요. 자, 377. 자, 이 PPT는 뭐다? 포인트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포인트. 자, 근데 일단 책으로 봐요. 377. 자, 377 한번 제일 밑에 책을 보자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자, 읽어볼게요.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밑줄 그어 그 이전, 전에 나간 돈입니다. 후 하면 안 돼요.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자,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합계액이다. 이게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다만 나와 있죠?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할인된 금액에 밑줄 긋고요. 자, 예를 들어서 5억짜리야. 분양가가 5억짜리인데 이거를 일시급으로 지급한 거야. 일시급으로. 자,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았다. 얼마로? 4억으로. 그럼 할인을 얼마 받았어요? 일시급으로 지급함으로써 할인을 1억 받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할인액이야. 1억. 그럼 내 돈은 얼마 나갔어? 4억. 그래서 당초 약정액도 아니고 할인액도 아니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4억이 된다. 이 4억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이 4억을 뭐라 그래요? 4억이 나갔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취득가액이 된다. 그래서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왜 할인액은 제외한다?
내 돈이 안 나간 거니까. 그래서 할인액과 할인된 금액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할인된 금액 나와 있죠. 할인액은 제외한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법 바뀐 거예요. 네 번째 줄.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두 글자로 뭐다? 개인. 자, 이게 신설돼서 하나가 1, 2 또는 7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1번과 2번과 7번은 개인은 제외한다. 법인은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간접비용 1, 2, 7은 법인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럼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은 장부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면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자, 취득가액의 포함. 포함.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끝나야 돼. 왜 포함할까요? 포함하는 이유.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왜 포함 안 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포함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제외하고. 자, 그럼 건설할 때 자금. 자금 필요하잖아요, 취득에. 자, 건물 지을 때 자금을 빌려서 줬죠. 100% 자기 돈 갖고 건물 짓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금. 자, 취득에 필요하니까 더합니다. 즉, 이자가 나가죠. 이자, 금융비용. 그래서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니까 포함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할부로 취득해. 연부로 취득하죠. 왜? 취득에 필요하니까. 한 방에 못 주니까 할부, 연부로 계약했잖아. 계약. 왜 계약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자가 나가 또는 연체료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해. 단 이 지문이 뭐다? 이 지문.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개인은 제외, 법인만 포함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이게 PPT는 뭐다? 몰았어요.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몰았어요, PPT는.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뭐다? 1번이야. 건설할 때 자금. 자금, 이자, 금융비용은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1번이.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법인이 취득했는지, 개인이 취득했는지 원칙은 포함한다. 그러나 장부 능력이 있는 법인은 포함하고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자, 4번. 칠판 한번 봐요. 자, 이거 취득에 필요하잖아, 글씨가. 자, 왜 필요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용역비 이런 수수료,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하고. 자, 5번. 자, 5번은 뭐다?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므로. 그래서 조건 부담가 채무인수에. 그래서 세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구입할 수도 있죠. 또는 채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약정했다. 그래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끼리 약정 외에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6번은 글씨 그대로 뭐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하잖아. 뭐가 있다? 국민주택 채권 필요하죠? 취득에 필요해. 그럼 만기 전에 팔면은 손해난다. 매각차손. 그래서 4번, 5번, 6번은 뭐다? 취득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법인 불문합니다. 불문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왔다. 1번, 2번, 3번. 법인이 아닌 자. 그래서 기본서는 1번 몇 번 띄어져 있어요. 이렇게 항상 공부할 때는 묶어야 된다고요. 법인이 아닌 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아닌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개인. 개인은 왜 제외한다? 장부 능력이 없어. 그리고 지자체가 개인은 일일이 조사를 안 해요. 법인만 조사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번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그럼 1번은 뭐다? 취득을 위한 게 아니라 뭐다? 판매를 위한 거니까. 이런 거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광고 선전비.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 다음 전기가스 이용자가 이거는 분담하는 거야. 취득과 관련이 없어. 이용자가 쓴 만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포인트가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야. 그럼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니까.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할까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은 만큼 뭐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를 해야죠.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자, 그 다음 나왔잖아, 5번. 5번 나왔어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할인받았다. 그럼 취득가액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인된 금액이야. 그럼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죠? 제외. 그럼 뭐가 취득가액이다?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에도 1번이 개정됐어요. 건설자금이자 법인만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출제는 이 범위에서 나온다고요. 법조문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 외에도 기타 등등. 자, 그래서 378쪽. 자, 딱 별 표시예요. 378쪽 꼭대기 1번, 2번, 7번. 이게 법조문대로 책을 쓴 거예요.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은 법인 취득은 포함, 개인 취득은 제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377에 아까 377 제1 아래 1, 2 또는 7은 뭐다? 개인은 제외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 과세표준도 위상유지로 공부하면 돼요. 유상.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이거 기초 강의에서는 안 하는 건데 개정법이기 때문에 한다. 자,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 가액이죠? 연부금액. 자, 유상이든 유상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한다.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 가액을 얘기한다. 그럼 사실상 취득 가액을 따질 때는 뭐가 있다?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이 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은 포함하죠? 또 간접 비용 제외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친인척과 짜고 특수관계인 취득세를 부당하게 줄였다면 인정될 때는 절대로 시가 표준액이 아니에요. 시가 인정액을 과표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간다? 무상.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무상. 그러니까 결국 유상은 왜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거는 시가 표준액으로 안 하겠다. 왜? 시세에 7, 80%니까 30% 세금이 덜 거쳐. 그래서 양도세와 같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상. 자, 무상하면은 우리는 항상 증여를 생각해야 돼요.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라고요. 증여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는 어떻게 배웠어?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뭘로 취득세를 계산했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시가로 계산한다. 즉 시가를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자, 취득 당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취득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 인정액을 얘기합니다. 인정되는 가액. 그래서 원칙은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다. 절대로 시가 표준액 쓰면 안 돼요. 그럼 시가 인정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속일 수 없는 가격, 공매가격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 이런 가격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여가 되면 원칙이 시가 인정액이다. 자, 예외는 뭐다? 예외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 나와요. 또는 시가 인정액이 나와. 자, 드디어 나왔다. 상속.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다. 자, 상속입니다. 자, 상속인데 무상취득이죠? 자, 상속은 시가 표준액을 합니다. 상속은. 자, 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시가 표준액이 얼마 이하? 1억 원 이하일 때는 뭐다? 선택할 수 있어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여기까지만 알면 돼. 자, 상속은 원칙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야.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그러나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일 때는 뭐다?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꼼꼼히 들어야 돼. 이런 거 이제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개정법이니까 출제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상속 증여는 원칙이 뭐다? 자, 원칙이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야. 시가 인정액이죠. 시가 증여 이게 증여. 그러나 상속은 시가 표준액이야. 원칙이. 그러나 1억 원 이하는 시가 표준액과 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그래서 1, 2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시가 1, 2에 해당할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고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증여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 절대로 출제가 증여가 되는 거야. 시가 표준액 땡이야. 그러나 상속이 시가 표준액이야. 그러니까 1억 이하일 때는 둘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험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기초가 뭐다? 시가 표준액이 뭐냐?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이라 그래.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 그래요. 공시가격. 여러분들 책에 뒤에 이제 이걸 먼저 들으라고요.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격이야. 땅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가격이죠? 이거 언제 공시하나요? 5월 말에. 5월 말에 법률에 따라 공시한다. 개별 땅값 세법에서. 그 다음 주택은, 단독주택은 뭐다?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의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건축물은 뭐다? 신축 건물의 기준가격을 등을 참고를 해서 누가 만든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절대로 이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세무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다. 국장이 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다. 이거는 지방세니까 산정한다, 결정한다는 지문은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틀린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표준액. 자, 무상 끝났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은 어디로 갈까요? 자, 책에 나와 있잖아요. 379. 자, 379 무상. 자, 379. 자, 원칙. 자, 무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입니다. 시가 인정액이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시가 인정액을 얘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가 인정액이 뭐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이런 거를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379. 자, 예외.
자, 이래도 불구하고,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일 때는 선택할 수 있다.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정하는 가액이 맞죠?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큰 가액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의 정의가 나왔고요. 쭉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유상, 무상이 끝났네요. 자, 큰 것만 알면 돼. 일단은 기초 강의니까. 자,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가? 이제 간주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간주 취득으로 들어갔네요. 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간주 취득이잖아. 그럼 우리가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이 용어가 없어졌어. 지목 변경은 뭐다? 증가한 가액에 뭐다?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얘기합니다.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 하면 안 돼요.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항상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럼 종류변동도 똑같아.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액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간주 취득 381쪽을 먼저 봐요. 7번. 자, 오른쪽 봐요.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뭐다? 해당하는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 기억, 지목 변경, 이 니은 뭐다? 종류 변경, 증가한 가액은 취득으로 본다. 그럼 과세 표준은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다?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뒤에 무슨 지문이 나와야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자, 과점주주잖아요.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예를 들어서 장부상 더해보니까 100억이야. 그럼 지분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60%야. 그럼 얼마를 취득한 걸로 본다? 60억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60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 곱하기 지분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게 요약한 거고 여러분들 기본서는 4번이야. 4번이라고요. 4번. 법조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4번. 자, 381쪽 4번이에요. 자,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초, 자,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2% 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이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떻게 한다?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 등에 따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이 나왔잖아.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 총가액을 얘기합니다. 숫자 적어요. 100억이다. 총가액이 100억이야. 예를 들어서 100억 총가액. 자, 그 법인의 주식 출자의 수로 나눈 가액에 나눈 가액 과점주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사시를 곱한 금액에 미출고 곱한 금액, 이게 과점주주의 과세 표준이다. 그럼 100억이잖아. 총가액이. 그럼 여기 볼까요? 자, 법인의 총 주식수, 총 발행 주식수가 10만 주야. 예를 들어서 10만 주. 그럼 과점주주가 60%죠? 과점주주가 60%를 취득했어. 그럼 지분 비율이 이거 몇 프로예요? 60%. 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가 10만 주 중에
과점주주가 60%, 50% 넘어갔죠? 그럼 10만 주 중에 뭐다? 6만 주를 취득합니다. 그럼 10만 주 중에 6만 주는 60%다 이거지. 그럼 똑같잖아요. 나누고 곱하라. 그러면 결국 얼마가 나와? 60억. 나누고 곱하면 100억에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지분 비율. 100억 나누기 10 곱하기 6 하면 60억이 나와요. 똑같은 거라고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결국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지분 비율. 자, 그 다음.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건축물의 건축등은 이거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이것도 다 바뀌었어. 신축, 재축은 원래는 소요된 비용을 우리는 용어가 뭐다? 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증축, 개축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신고하라. 뭐 증가된 가액, 소요된 비용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다 원칙이 뭐다? 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380페이지 왼쪽에 1번 나왔잖아요. 원시 취득했잖아.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증축, 개축하더라도 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밑에 요거 한번 볼까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했잖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시가 인정에 가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거는 거래된 게 아니므로 시가 표준액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 아주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포인트만 합니다. 그래서 380페이지 5번에 2번 나왔잖아요. 이래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뭐다?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 인정액에 속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요. 자, 381쪽. 자, 8번 용어 정리. 시가 표준액. 자, 나와있죠? 시가 표준액 381 제1 아래. 자, 1번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381 제1 아래. 381 시가 표준액. 땅은 뭐다?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1번은 뭐다? 토지예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개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개별공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지자체장은 뭐다? 국장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국장이 제공한 거를 결국 누가 만들어? 결국 포인트는 누가 만들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국장이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국장은 제공만 해주는 거야. 그 자료를. 비준표를. 그럼 거기 땅값이 지역별로 쫙 나와 있어. 제공. 국장은 산정자가 아니라 뭐다? 제공자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이렇게. 자, 넘어가죠. 주택. 자, 주택. 자, 1번은 뭐다? 자,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꼭대기.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이야. 자, 공시되지 않았다. 자, 기업, 개별주택가액과 개별주택가액이 공시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시 누가 제공해? 국장이 제공한 이렇게 맞죠?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산정은 누가 산정한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합니다. 국장은 산정 권한이 없어요. 제공할 뿐이에요. 자료를. 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뭐다? 공시되지 않았다. 그럼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이거는 국장이 아니라 행정안정부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공동주택가액을 행안부 장관. 역시 이것도 뭐다?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시 산정한다. 결국 시가 표준액은 산정 결정한다는 국장이 산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땡이에요. 지방,
자치단체장이 산정한다. 그리고 3번 똑같잖아요. 주택이외 건축물. 이것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축 신축물 기준가액에 다음 항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결국 누가 결정한다? 지방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땡입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용어 좀 알아두고요. 자, 이 과세표준은 이번에 무조건 출제예요. 무조건 출제. 개정법이니까 이제 기초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쭉 보자고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로 한다. 그럼 유상의 포인트를 맞춰요. 유상거래입니다. 유상거래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세금을 띄어먹었죠. 인정될 때, 이게 이제 중요. 인정될 때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첫 번째 이제 뭐가 등장한다? 시가인정액이 등장합니다. 시가인정액이 등장한다고요. 첫 번째 시가인정액이 등장했어요. 시가인정액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개정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제외되는 간접비용. 어떻게 하라? 취득과 관련이 있으면 포함하고 취득과 관련이 없으면 제외한다. 필수. 1번, 2번, 3번은 법인은 포함, 개인은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그럼 4번, 5번, 6번은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다? 포함.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요. 1번, 2번, 3번은 이번 시험에 필수의 필수 1번이 개정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뭐다? 취득과 관련이 없다.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유상이야. 그럼 유상은 시가 인정액이 나와요. 시가 표준액이 없어졌어요. 일반적인 거래는 시가 표준액이 없어졌다고요. 유상은 시세로 가겠다. 결국 그 얘기예요.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올해 12월 달이니까 지금. 자, 무상. 자, 무상이 나왔어요. 무상은 아까 뭐를 얘기한다? 징역. 자, 두 번째 뭐가 나와? 시가 인정액이 나와.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시가 인정액.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역. 시가 인정액. 두 번째 나왔어, 이제. 시가 인정액. 두 배. 절대 시가 표준액 하면 안 돼요. 무상은 뭐라고? 징역. 어쩌고 이런 게 시가 인정액이고.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 표준액이 등장합니다. 또는 시가 인정액이 등장해. 뭐다? 상속. 상속은 시가 표준액이야. 시가 표준액. 상속만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원칙이. 그러나 징여는 뭐다? 불로소득이잖아. 시가 표준액이 절대로 안 나와요. 징여는. 시가 인정액. 시세대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상속은 원칙이 뭐다? 시가표준액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단 얼마 이하, 소액 1억 이하는 선택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과 인정액과 큰 금액하면 큰일 나요. 유리한 쪽으로. 정하는 가액이다. 정하는 가액. 이렇게.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 두 번째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시가 인정액이 없죠? 다 이런 거는 뭐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인데 이거는 증가한 가액을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용어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정됐잖아.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했어.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거는 거래된 게 아니죠? 그럼 이전받은 게 아니잖아. 이럴 때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그래서 이번 시험의 필수가 뭐다? 어떤 지문은 시가 표준액, 어떤 지문은 시가 인정액 구분을 해야 된다. 결국은 왜 바뀌었다?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 이거지. 왜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뭐다?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실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 인정액, 속일 수 없는 가격으로 하겠다. 결국 시가 표준액보다 많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설명했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